볼쌤의 거꾸로 통하시아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농경과 목축을 주제로 농경민의 생활 특징, 유목민의 생활 특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동아시아 역사 이해의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과 농경민의 생활. 농사 짓는 거 혹시 벼농사, 논농사와 밭농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 우리가 흔히 양쯔강이라고 많이 부르죠. 창장강, 중하류 지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장강 중하류 지방에서 시작돼서 산둥반도를 거쳐 한반도와 규슈 북부 지역으로 전파가 됐죠. 우리 교과서에 그 지도도 잘 있습니다만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 열도에 규슈 지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황허강이고 여기가 창장강이죠. 창장강 중하류 지방에서 시작된 벼농사가 산둥반도 쪽을 거쳐서 한반도 쪽으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 한반도에서 또 큐슈 지방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전파될 수도 있는 거죠. 벼농사는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됐다. 근데 이 벼농사라고 하는 것은 재배 과정이 복잡하고 그리고 특히 농사를 처음 짓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다양한 농기구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재배 과정이 복잡하고 집중적인 노동력과 다양한 농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의 이주와 함께 전파됐다라고 보는 거죠. 밭농사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밭농사는 기원전 8000년경 황허강 유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 수수, 기장, 콩 등의 곡물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생육 기간도 짧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농경을 하지만 농경 초기에는 생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채집, 수렵, 어로 활동도 병행하게 되는 거죠. 병행하게 되고 가축을 길러서 그 일부는 보조 식량으로 삼기도 하겠죠. 잡아먹기도 하고 했다는 소리입니다. 농경 사회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물을 댈 수 있는 수리 시설과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제방 등을 만들게 되죠. 또 넘치는 것도 막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 노동 조직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쉽게 조직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권력이 있어야겠죠. 권력이 좀 강해야 되겠고요. 집중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 출현이 일찌감치 나오게 된다. 목축업. 목축은 방목과 유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방목은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거죠. 이 경우에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일정한 구역에서 풀어 키우는 거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농경도 병행하게 되겠죠. 하지만 유목의 경우에는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릅니다. 가축이 가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사냥을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겠죠. 수렵을. 이렇게 이동해서 다녀야 되는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는 게 집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겠죠.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가옥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서 얻은 고기, 젖, 유제품이 이제 이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서 얻는 거죠. 그리고 이 가축의 젖을 가공한 치즈라든가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식량으로 쓰고 뭐 이렇게 곡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동물의 가죽이나 털, 뼈, 뿔, 힘줄, 그러니까 가축에게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의복과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심지어 가축의 배설물은 땔감으로 이용을 하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낙타, 소, 뭐 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낙타와 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물품을 운반하거나 하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죠. 그래서 이동 수단 그리고 이건 전투 수단으로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장과 발걸이가 필요하죠. 말이 이렇게 있다. 그럼 사람이 쉽게 타야 되니까 안장이 있어야겠죠. 안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여기 이렇게 탔을 때 안정적으로 딱 하려면 발걸이가 있어야겠죠. 발걸이. 이런 걸 뭐 한자는 등자라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순 우리말로는 뭐 발걸이겠죠. 안장과 발걸이 등을 사용하면 전투력도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들 유목민족은 기마 전투술도 뛰어났다. 이들은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많이 다니잖아요. 당연히 부족장의 고난이 막강해지겠죠. 전투술도 뛰어나다. 농경민족과 북방민족. 동아시아의 북방민족은 유목민족과 수렵민족이 있다. 유목민족은 흉노, 선비,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다 이름들이 기억나시죠? 수렵민족은 여진, 나중에 금나라하고 청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이 있고 뭐 선비족이 세웠던 나라들은 뭐 요 북연, 후연 하는 그런 연나라가 있고요. 흉노는 그 흉노 자체고 돌궐족도 돌궐, 위구르족도 나중에 그 중가르 지역, 지금의 중국의 신장 지역 이쪽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뭐 거란 같은 경우에는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요 나라, 요 제국을 세웠고 몽골은 뭐 몽골 제국 나중에 원나라 중국 본토에서는 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죠. 이런 나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관계. 농경지대에서 생산했던 곡물, 차, 그 다음에 황금, 비단, 누룩 이런 것들과 북방지역에서 생산했던 말, 주옥, 모피 이런 것들을 서로 교역하는 거죠. 서로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로 나에게 뭐 종속되느냐 아느냐 그러니까 조공책봉 관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이 제한되기도 하고 기후 변화 전체로 날씨가 좀 추워지거나 하게 되면 유목민족 같은 경우 살기가 힘들겠죠. 생업에 차질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들이 또 농경민 지역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유목민이 농경민 물품을 약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재미있는 연구인데 거란이라든가 몽골 특히 그
역사 속에서 뭐 그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 선비족이 세웠던 나라, 뭐 이 후연만이 아니라 이 북위도 선비족이 세웠네요. 어허, 이거 아니. 다른 버튼이 눌러져서 죄송합니다.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요 선비족이라든가 거란족, 여진족, 몽골,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청이 나라를 세웠던 무렵에서의 그 이제 여진족이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꿨으니까 이들이 중국 지역에 중국 중원 지역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거나 그쪽으로 들어왔던 시기들이 전체적으로 날씨가 추워졌던 시기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가 그래서 이런 침투 왕조나 정복 왕조, 북방 민족이 농경 민족의 지역으로 쳐들어왔던 시기의 역사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역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두 민족은 굉장히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겠죠. 그래서 농경 민족은 북방 민족을 거지같이 가난하면서 맨날 쳐들어오는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멸시를 하고, 북방 민족은 우린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넓은 평야에서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사는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땅에 얽매여 가지고 사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존재구나, 부자유스러운 존재구나라면서 또 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민족, 농경민족과 북방민족 사이에서 이런 생업의 차이, 사회 이질성, 이런 건 동아시아 전체의 사회 변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푸셈의 동아시아사 3강